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의 손실은 매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수하고 나서 손실이 커지는 그런 우를 범하시기 전에 피해가 여러분께 확산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용의자들을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용의자들을 쫓는 예리한 두 시선과 함께합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황민혁 전문가, 메리츠 종금증권 대구금융센터 이희권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장의 용의자 셋을 공개할 텐데요. 함께 보시죠. 오늘의 용의자는 첫 번째, 아시아나항공, 두 번째, 코리아 서키트, 세 번째, MBK입니다. 자, 오늘 새 용의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번에는 이제 너무 좋아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어떤 종목을 위험 종목이나 체포 종목으로 놔야 될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단기에 급등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제 뭐 선택을 했는데, 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황민혁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 사상 처음 셋다 석방을 해주신 그런 수사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더 약간 판단하기에 석방보다는 조금 검거하는 쪽으로 종목들이 보이셨나 봐요. 네,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희권 대리님은 새 용의자 어떻게 보셨죠? 예, 저도 뭐 단기 급등한 용의자들이라서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많이 바라보게 됐습니다. 저도 뭐 석방보다는 체포나 위험 쪽으로 용의자들을 많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새 용의자들의 인상을 봤을 때 충분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쪽의 업종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수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용의자의 알리바이 들어보시죠. 첫 번째 용의자 아시아나항공. 알리바이는 심상치 않은 유가 하락,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투자의 적기다. 지난 11월 11일 우리 개편한 첫 주에 대한항공이 용의자로 올라왔어요. 그때 그 수사관 두 분 모두 하진우리 전문가님 또 윤정식 대리 이렇게 수사를 해주셨는데 두 분 모두 석방 얘기해 주시면서 전략을 세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항공주 흐름이 그동안 참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석방이 뭐 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워낙 많이 급등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타됐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동안 이제 만약에 석방 때문에 그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물량을 좀 어느 정도 덜어내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거를 대주시죠. 네, 일단 알리바이에서는요, 심상치 않은 유가 하락,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투자 적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앞에서 내용이 나왔던 바로 이제 심상치 않은 유가 하락이 맞습니다. 그죠? 그동안 이제 유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유가 하락은 심상치 않은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투자 적기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시아나항공 단기에 워낙 많이 급등을 했죠. 대한항공보다 더 강하게 올라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산이 높을수록 또 골이 깊다는 얘기. 그래서 그동안 단기에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만큼 또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종목은 지금으로서는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증거 자료를 이제 제시를 먼저 해드리면요.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잠시 화면 잠깐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항공 운송에 이제 들어가는 그 유료는 바로 이제 제트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트유 추이를 보게 되면요. 올해 이제 뭐 7월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를 좀 보여왔고, 지금 10월 달까지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0월 이후 동향도 다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본다면요. 12월 첫째 주죠. 12월 이제 8일 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제트유가 지금 갤런당 1.94달러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지금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2.4달러 정도 수준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제트 유가가 만약에 1달러 정도가 하락하게 된다면, 연간 아시아나항공 쪽에서는 165억 원 정도의 연비가 이제 절감 효과가 지금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이미 주가에 너무 과도하게 좀 민감하게 단기에 많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게 지금으로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요,
지금 이제 국내 쪽에서 단거리 노선이죠. 단거리 노선에 대한 그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거리보다는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국내 저가 항공사하고 아직까지 경쟁이 그만큼 이제 치열할 수밖에 없는 구도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 유가 하락에 대한 이런 이제 수익성 개선 효과만 보고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유가 하락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바로 이제 유가 하락은 수요적인 측면이 아니고 공급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전날이었습니다. 오펙 쪽에서 발표한 내년도죠. 석유 수요가 2,890만 배럴 정도에 그칠 거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결국은 공급적인 측면에서 시작이 되긴 했지만 지금 오펙 쪽에서의 그 전망 자체도 경기가 결국은 이제 활성화돼야지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데 이런 수요적인 부분에서도 내년도 낙관적이지 못한 제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져야 화물 운임이나 그다음에 여행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죠. 하지만 단순하게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만 보기에는 지금 경기의 전망 자체가 지금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노리기에는 지금 과도한 해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제 뭐 이 기업이죠.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체포를 해야 되는 기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익원 대리님, 간밤에 조금 전에 황민혁 전문가가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 증시의 조정의 원인이 오펙의 원유 수요 전망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가가 여기서 더 하락하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이제는 좀 디플레를 걱정해야 된다. 이런 지금 시기까지 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아시아나항공 지난달 20%, 또 이달에 30%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기서 좀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골이 깊기 때문에 산 또한 높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아시아나항공을 월봉상으로 길게 보신다면 아시아나항공이 12,000원대부터 하락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한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 이전에 아시아나항공의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그 회사가 턴어라운드 할 시에는 주식의 폭발력은 상상 이상으로 주식이 많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금호석이나 다른 종목들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하는 기업들은 보통 2배에서 그치지 않고 많으면 5배 내지 10배라는 종목도 많았습니다. 물론 이런 아시아나항공이 그렇게 턴어라운드를 확실히 다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종목들처럼 5배, 10배 간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단지 저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그 한계선을 정해 놓는 것보다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면은 조금 더 창방을 열어놓고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멀리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키포인트인 유가에 대해서 들어가자면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지금 4,800억 정도 지금 절감됐고 이익이 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한 1,500억 정도가 되죠. 이 1,500억 이자 비용을 유가 하락으로 커버하는 순간부터는 아시아나항공의 재평가는 막대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은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분명히 저도 단기로는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단기 상승 이후에 이제 기관 조정이나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점진적으로 우상향해 나갈 패턴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금호산업 매각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금호산업이 매각될 시에는 지금 제가 차트 자료를 준비한 걸 보시면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 가치가 재부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전에 금호산업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자산 가치가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되었는데요. 이렇게 금호산업이 팔리게 된다면 매각될 시에는 지금 PBR 거의 1배쯤 역사적인 하단 부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턴어라운드와 함께 제 자산 가치를 찾아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서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 6,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의 PBR이 아직 1배가 안 되는 거군요. 네. 예, 0.7배 수준 지금 차트에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금호산업의 지분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지분은 15% 정도가 되죠. 그리고 사실 그 지분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그 심리적 영향이 크죠. 심리적 영향 때문에 금호 산업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라 시장에 안 좋은 뉴스들이 흘러나올 경우에 아시아나항공 또한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목 잡는 부분이 해결될 시에는 주가가 지금보다 조금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게 되죠. 금호산업 매각은 언제 결정되나요? 그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 언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채권단 제주주인 채권단 측에서 지금 매각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지만 이런 기대감도 그 주가 가치 재부각에 한몫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완전히 나뉘고 있는데요. 한 분은 검거를, 한 분은 석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항공주, 환율과 유가, 경기, 또 부채, 여러 요인들이 업황과 실적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거시적인 변수가 많이 영향을 주죠. 일단 유가 하락이란 자체가 아주 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 확실한데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추가적인 유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볼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수요 확대 가능성이 있겠느냐, 여행객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겠느냐, 이것을 볼 것이냐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아시아나항공 현재 주가는 오늘까지 해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또 금호산업의 매각 가능성, 이런 기대감들은 또 남아있는 상황. 저희는 증거 불충분으로 놓고 위험으로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용의자 함께 보시죠. 두 번째 용의자 코리아 서키트. 알리바이는 4분기 실적 기대감의 상승세 지속. IT 부품주, 또 요즘은 FPCB, PCB주 쪽까지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렸고 좀 턴어라운드 할 기미가 보이는 주식을 찾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IT 부품주 쪽에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들을 또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분명히 이제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그동안 이제 IT 부품주들이 이제 밀려 내려왔던 이유 자체를 본다면, 그동안 삼성전자 쪽에서의 어떤 이제 악재도 있었긴 했지만, 네. 결국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정도 그 수준 위에서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이제 IT 부품주 쪽으로 수급이 또 관심이 또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용의자 두 번째, 이제 코리아 서키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4분기 실적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IT 부품주들이 실질적으로 3분기에 어떤 큰 성과를 냈거나 이제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안에서 항상 기대감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오픈을 해보면 또 증권사 쪽에서 이제 발간된 자료들도 보면은 거의 실적 추정치가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죠. 최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올려놓은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확인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그동안 이제 최근 들어서도 이제 롯데케미칼 4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왔는데 결국은 또 보고서 내용이 바뀌었죠.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또 내려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코리아 서키트는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여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계에 또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이제 효과를 본다면 이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 10월경부터 해서 신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됐고요. 이런 효과로 분명히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 지켜봐야 되는 건 바로 이제 자회사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지금 코리아 서키트의 자회사, 즉 34.8%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업체 중에 FPCB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이제 인터플렉스라는 기업인데요. 인터플렉스 이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요, 순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올해까지도 이제, 올해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약 700억 정도의 순손실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이제 자회사의 그런 이제 실적 악화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지금 코리아 서키트의 실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대감은 있지만 자회사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 주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정말 좋아질 수도 있고 또는 실적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온 이런 가운데서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코리아 서킷은 좀 위험 종목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요. 결국 이제 플렉서블 관련 기업들이 사실상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갤럭시 노트 엣지 같은 경우에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측면이지만 탑재가 된 그런 제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손목 시계형 스마트 기기도 역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폭발적인 수요는 발생되고 있진 않지만, 향후에 대한 먹거리는 분명히 플렉서블 쪽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위험 종목이고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실적이 회복세가 보였을 때 그때는 충분히 매수 접근은 가능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4분기 실적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따라서 위험 종목으로 저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아 서킷 한 주 동안에 40%가 상승했습니다. 정말 어떤 종목은 1년에도 오르기 힘든 상승률을 단 4일 만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종목 알리바이가 성립한다고 보시나요? 4분기 실적 기대감 어떻습니까? 이익원 대리님. 네. 일단 저도 그 코리아 서킷에 대한 의견은 동일합니다. 저 위험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15년에도 실적 전망치는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숫자가 눈에 띄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성장성에 의문을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과연 지금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던 스마트폰 시장이 여기서 교체 수요 이외에 신규 수요가 있을지, 그리고 그 중국향 물량을 경쟁해서 과연 그 가격 경쟁력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런 폭발적인 성장성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하셨던 인터플렉스의 실적 부담이 저도 굉장히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플렉스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적자 구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순자산이 감소하는 중인데요. 2015년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하다면 이러한 향후 전망이 인터플렉스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뿐더러 인터플렉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리아 서킷에도 분명히 부정적인 하향 조정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도업체 사이에서는 기술 수준이 상향 편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가격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이 눈에 띄게 호전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이러한 급등주를 매매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순간이라고 판단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리아 서킷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IT 부품주들의 가격 매력과 매기 확산으로 주가들이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턴어라운드 가능성, 그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턴어라운드가 가능한지 냉정한 시각으로 볼 시점이라는 점 현재 수사를 통해서 좀 확인이 됐고요. 따라서 4분기 실적 개선 여부, 또 자회사 인터플렉스의 실적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코리아 서킷 위험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IT 부품주들 단가 인하 압력, 가격 경쟁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숙명이고요. 또 스마트폰 시장 자체의 성장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용의자 보시죠. MPK, 알리바이는 동남아 진출 소식 충분한 가격 조정이다. 네,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MPK는 제가 관심이 좀 많았던 기업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피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스터 피자를 좋아하시나요? 네, 미스터 피자에서 많이 시켜 먹고요. 한 판 저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피자를 좋아하는데. 네. 네, 일단 그래서 이제 미스터 피자, 이제 MPK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국내 쪽에서도 이미, 국내 업체들 간에서는 이제 점유율, 매장 수로 봤을 때 가장 우위에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그 알리바이, 동남아 진출에 대한 소식과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았다는 내용.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리바이는 제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에 이제 말레이시아 소재, 예치그룹하고 내년 초에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현지 외식 사업에 진출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역시 이제 해외 쪽으로 지금 빠르게 뻗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MPK의 경우에는 최근에 발표됐던 실적이 좋진 않았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내수 경기가 좀 일시적인 침체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외식 수요가 좀 감소를 했다. 이게 결국은 주요 원인이었고 이에 따른 어떻게 보면 또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제가 MPK 쪽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인데요. 네. 사실 중국에 대한 성장성은 무궁무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중국 쪽에서 본다면 2000년도에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기업이. 그러고 나서 2014년도 9월 현재까지 매장 수가 45개의 매장수를 현재 운영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미 이제 인정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유력 외식업체 선정 사이트, 거기서 대중적인 평점을 반영했을 때, 우수 외식업체로 3년 연속으로 이제 꼽혔다는 거죠. 선정이 됐다는 거. 중국에서도 네, 그렇겠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출폭을 좀 넓혀가고 있고 매장 수도 늘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초기 투자 자본의 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분명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네, 충분히 만약에 중국인들 한 명당 1인당 일주일에 한 번씩 피자를 시켜 먹는다. 이렇게 하면 정말 큰 기업이 되겠죠. 물론 이게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만큼 공격적인 투자 확대 그리고 점포수를 그냥 크게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건 결국은 사업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거겠죠. 가격 조정은 충분했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단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봤을 때는 MPK는 당연히 석방으로 분류를 해놔야지 적당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권 대리님은 어떤 피자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물론 뭐 미스터 피자, 도미노 피자 둘 다 좋아합니다. 피자 자체를 정말 좋아하는 편이고요. 근데 저는 의견을 조금 다르게 체포 의견을 좀 드려야겠네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뭐 물론 가격만을 보자면 5,350원에서부터 지금 3,235원,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정도가 그 하락이 됐죠. 하지만 그 주식을 가격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가치로 접근해 봤을 때 지금 퍼가 거의 100대에 달하는 아직까지 고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그 정고점까지 그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중국 성장 스토리보다는 이런 스토리를 넘어서 실적을 눈으로 보여줘야 할 시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 진출 소식 그리고 뭐 충분한 가격 조정보다는 아직까지 이런 퍼 100배라는 고평가를 눈으로 벗어날 때까지는 체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민혁 전문가님, 중국 매출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있으신가요? 당연히 지금은 이제 점포수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홍보에 대한 마케팅 비용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죠. 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의 실적이 좋아지기는 사실 이제 바로 반영되기는 어렵고요. 내년에는요? 내년 정도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그런 구간들은 내년 정도에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뭐 기업들마다 가치를 평가하는 뭐 기준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초점 자체가 기업들마다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기업들 이제 사실상 이제 뭐 시장에서 크게 눈여겨봐야 되는 인기를 끌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또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그런 초점들 사실 중국과 관련해서 연결지었을 때 종목들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 과거에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MPK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MPK 계속 내려가다가 조정을 받다가 오늘 첫 반등 12% 나와주고 있습니다. MPK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요. 주식으로는요. 피자는 좋아하지만 검색해보니까 정말 피자 한류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현지화 전략이 참 잘 맞아 떨어지면서 현지에서 인기가 많은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런 기업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일단 위험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서 좀 가시화되는 시기, 그때를 기다리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이런 성장 기업은요. 하지만 일단 오늘 두 분의 의견의 딱 중앙, 딱 가운데 위험으로 MPK 놓도록 하고요. 자, 오늘 세 용의자 모두 위험입니다. 증거 불충분인데요. 여기에서 뭔가 가능성을 보고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가격만 들어볼게요. 황민혁 전문가님. 네, 세 종목 중에는 MPK를 말씀드리겠고요. 가격 전략을 본다면 매수가는 2,800원에서
3,000원 정도가 적절한 매수가라고 봅니다. 현재 구간대입니다. 그리고 목표가의 경우에는 단기로 봤을 때 4,5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의 경우에는 2,500원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단기간에 탄력적인 흐름을 예상하셨네요. 이익원 대리님은 어떤 용의자 보십니까? 예, 저는 아시아나항공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가 5,500원에서 매수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5,500원에서 매수한다라면 목표가는 9,000원 바라보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NPK는 매수가 2,800원에서 3,000원, 아시아나항공은 매수가 5,500원 제시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수사하러 돌아옵니다.